실례하겠습니다. 후식 준비해 드릴게요. 드르륵 한정식 집 방문이 열리고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들어봐요. 오늘 갈비찜이 아주 좋네. 박진석 회장은 젓가락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를 발라 윤지혜의 밥그릇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지혜는 그 다정한 손길에 가슴이 벅차올라 수저를 들었습니다. 어머, 도련님이 참 복스럽게 생겼네요. 눈매가 아빠를 쏙 빼닮았어요. 고성이의 시선이 진석을 끈적하게 훑고 지나가더니 이내 어린 성재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이가 좀 유별나죠? 진석은 사람 좋은 미소로 답했지만 지혜는 숟가락을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 여자 뭐지? 여자의 감이었을까요? 오직 윤지혜만이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죠.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탐색하는 듯한 소름 끼치는 탐욕이 읽혔으니까요. 맛있게 드세요, 사모님. 참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수고하세요. 지혜는 본능적으로 성재를 자신의 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여자가 나간 뒤에도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쳐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아니요. 그냥 좀 체한 것 같아서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막연한 불길함이 곧 닥쳐올 지옥의 예고편이었다는 것을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윤지혜 씨. 며칠 후 성재의 손을 잡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골목길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종업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누군데 내 앞을 막아요? 길게 말 안 할게. 이 집에서 나가. 뭐라고요? 당신 미쳤어? 기가 막혀 대꾸하자 성희가 한 발짝 다가오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바람나서 도망친 걸로 해. 내 연남이랑 눈이 뒤집혀서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린 그런 파렴치한 여자로 사라지라고. 이 여자가 진짜 비켜요. 경찰 부르기 전에. 지혜가 성재를 안고 뚫고 지나가려 하자 성희가 차가운 손으로 지혜의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허튼 수작 부리면 내 아들. 오늘부로 세상에서 지워줄게. 지혜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성희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를 유괴해서라도 죽여서라도 제 욕심을 채우겠다는 악마의 눈빛이었습니다. 내 말 명심해. 조용히 사라지면 적어도 이 새끼 목숨은 붙여줄 테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선택해. 성희가 성재의 볼을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손대지 마.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지혜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성재가 의앙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엄마.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현명하네. 서둘러. 내 인내심 그리 길지 않으니까. 흑. 헉. 지혜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낡은 카페의 차가운 카운터였습니다. 꿈. 이었어. 26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공포는 매일 밤 악몽이 되어 지혜를 괴롭혔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성재야, 우리 아들, 아프지 말고 잘 살고 있는 거지? 가슴을 쥐어뜯으며 흐느끼던 그때였습니다. 찌릿, 등 뒤에서 낯선 시선이 꽂혔습니다. 손님일까? 아니었습니다. 이건 26년 전 그 여자가 쳐다보던 것과 같은 종류의 끈적하고 불길한 살기였습니다. 누구세요? 지혜가 황급히 고개를 돌려 카페 통유리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건너편 골목 어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거대한 카메라 렌즈가 정확히 지혜의 미간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지혜의 고막에는 사형 집행을 알리는 총성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성재야. 지혜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바닥으로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지혜는 몰랐어요. 그녀를 다시 찾고 있는 박진석의 뒤늦은 진심을요. 한편 이지혁 상태를 모르는 상철의 집 거실에도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짙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아들. 그래, 알겠어. 밥 잘 챙겨 먹고 무리하지 말고. 다정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안도와 아쉬움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혁이 도쿄로 출장 간대요. 갑자기 회사 일이 바빠져서 2박 3일이나 걸린다네. 도쿄요? 와, 형 진짜 잘 나가네. 옆에서 깎아놓은 사과를 집어먹던 지환이 입을 삐죽거리며 부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언제 비즈니스석 타고 도쿄 가서 라멘 먹어보나. 역시 대표님은 스케일이 다르다니까. 너도 형 밥만 닮아봐라. 어휴, 저 화상. 다정이 지환의 등짝을 찰싹 때리며 웃었지만 신문을 들고 있던 상철의 손은 미세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출장? 상철이 읽던 신문을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려놓았습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뭐해? 아들 잘 다녀오라고 문자라도 하나 보내지. 지혁이가 정말 출장 간다고 하더냐? 상철의 목소리가 유난히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거짓말을 하겠어요? 당신은 참 애가 바빠서 전화도 겨우 했다는데 칭찬은 못해줄 망정 왜 그렇게 의심부터 해요? 다정이 타박을 주며 부엌으로 향했지만 상철의 가슴속에 따리를 튼 불안감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 성격에 그럴 리가 없어. 상철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지혁은 빈틈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해외로 며칠씩 자리를 비울 때면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집에 들러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비상 연락망을 남겨두던 녀석이었습니다. 지환아. 네. 왜요, 아빠? 형, 오늘 나갈 때 가방 큰 거 가져갔냐? 상철의 눈동자가 초조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니요. 그냥 평소처럼 나갔는데요. 심장이 덜컥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박 3일 해외 출장을 가는 사람이 옷까지 하나 챙기지 않고 나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상철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불안한 상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자식을 키운 아비의 본능이 핏줄이 당기는 그 서늘한 직감이 경고음을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어. 장남이라고 듬직하다고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고 집만 지웠어.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평생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게 하고 할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꿈도 포기하게 만들었던 못난 아비였습니다. 이제야 겨우 숨 좀 쉬고 살만해졌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려? 식사 준비 다 됐는데. 상철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던 찰나였습니다. 지잉 마이너스. 테이블 위에 놓인 상철의 휴대폰이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 3글자. 얼리 씨 친구. 은호양이었습니다. 은호양. 평소라면 반갑게 받았을 전화였지만 지금은 벨소리조차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흑, 아버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울음소리 하나로 모든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은호 양, 왜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울지만 말고 얘기를. 죄송해요. 흑, 저 지역 선배가 지금 은호의 목소리가 공포와 슬픔에 질려 갈라졌습니다. 지역이가 왜요? 다치기라도 했습니까? 상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에 있던 다정과 지환이 놀란 눈으로 상철을 쳐다보았습니다. 도쿄, 아니에요. 선배 지금 병원에 있어요. 병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지혁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다정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지만 상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상철은 짐승처럼 신음하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자식을 앞세울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늙은 아비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아들의 숨통을 조이려는 비정한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성인은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석 씨가 날 보는 눈이 달랐어. 남편의 시선에서 느껴지던 그 서늘한 경멸.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성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정 위로 식은 땀이 뚝 떨어졌습니다. 성재. 그래, 성재만 입 다물면 돼.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패륜을 알고도 침묵해온 공범이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 신호음이 길어질수록 성희의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참 만에 들려온 성재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너 지금 어디니? 잠깐 만나서 이야기해. 성희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끊겠습니다. 끊지 마. 끊으면 안 돼. 너 지금 아빠 만나러 가는 거지?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긍정의 대답처럼 성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재야, 제발. 엄마가 부탁할게. 아빠가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 네가 가서 아니라고 해. 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라고 네가 들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려면 네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애원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벼랑 끝에 매달린 짐승의 발악이었습니다. 도움이요? 성재의 헛웃음 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긁었습니다. 남의 딸 인생 짓밟고 멀쩡한 사람 산송장 만들어서 장기 빼내는 게 희생입니까? 그건 범죄입니다, 어머니. 박성재, 너 말 다 했어? 다 널 위해서였어. 내 동생 우진이 살리려고, 우리 가족 지키려고 내가 총대 맨 거라고. 성희의 눈동자가 희번덕거렸습니다. 억울함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족을 지켜요? 어머니가 지키고 싶었던 건 그 화려한 사모님 자리뿐이잖아요. 뭐? 저 이제 어머니 꼭두각시 노릇 안 합니다. 더는 역겨워서 못 해먹겠다고요. 성재의 목소리에는 깊은 환멸과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서 다 말할 겁니다. 은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버지를 어떻게 속였는지 전부 다. 안 돼. 너 미쳤어? 그러면 우리 다 죽어. 내 아빠가 날 가만둘 것 같아? 성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죗값 받으세요. 저도 같이 받을 테니까. 성재야, 박성재. 뚝. 통화 종료음이 들리려는 찰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 모든 걸 잃을 순 없어. 공포가 순식간에 살기로 돌변했습니다. 성희의 얼굴에서 애처로운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끊지 마. 내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성희는 입술을 비틀어 웃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입가는 웃고 있는 기괴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26년 동안 속인 게 고작 지은호 하나뿐인 줄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에 대해서도 내가 쥐고 있는 패가 있어. 내 입 한 번이면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그 알량한 평화? 박살 나는 건 순식간이야.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네 친엄마 윤지혜. 성재의 숨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금기어였습니다. 네 친엄마 윤지혜, 그리고 너. 성희는 상대의 공포를 즐기듯 단어 하나하나를 질겅질겅 씹어뱉었습니다. 내가 입만 뻥긋하면 니들 모자 인생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 일도 아니야. 버려진 네 친엄마 숨통도 끊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 당신, 대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성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식사 때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내 엄마 꼴 나고 싶지 않으면. 성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 내 자리는 내가 지켜. 그녀는 다시 완벽한 가면을 고쳐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던진 그 독침이 결국 자신을 찌르게 될 최후의 부메랑이 되었다는 것을. 고성희의 거실에는 이미 거짓된 평화를 축하하기 위한 만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공주님, 오늘 주인공이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엄마가 특별히 준비한 자리인데. 진석이 와인 잔을 높이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고마워요, 아빠. 영란은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지만 속에서는 신물이 넘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스테이크가 마치 날고기처럼 비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가족이야? 영란은 맞은편에 앉은 엄마 성희를 곁눈질로 훔쳐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와 살벌하게 통화를 하고 나왔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우아하게 냅킨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 다들 잠들자. 우리 영란을 괴롭히던 스토커도 해결됐고 이제 우리 집에 행복할 일만 남았잖아. 진석의 제안에 유리잔들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챙 하는 맑은 파여름이 영라의 귀에는 산산조각난 가족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한잔해. 그동안 영라 신경 쓰느라 당신이 제일 고생했잖아. 어머, 고생이라뇨. 엄마로서 당연한 건데. 영라가 무사해서 전 그걸로 됐어요. 성희가 수줍게 볼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로서 당연하다고? 영란은 와인 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입으로 엄마라는 말을 담다니. 자신의 이복 언니인 은호 언니에게 저지른 짓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진을 살리겠다고 멀쩡한 친딸을 속여간을 뺏으려 했던 그 끔찍한 패륜을 영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지금 밖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텐데. 성재야, 넌 왜 안 마시니? 오늘 같은 날. 진석이 성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재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성재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영란은 식탁 아래로 성재의 발을 툭 쳤습니다. 오빠, 제발 뭐라도 좀 해봐. 이 숨막히는 연극 좀 끝내줘. 하지만 성재는 주먹만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금 전 성희에게 들은
협박이 그의 입을 봉인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영란은 오빠의 침묵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참 평화로워. 안 그래, 여보? 그럼요. 당신이랑 우리 애들만 있으면 난 더 바랄 게 없어요. 성희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눈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와인 잔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영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 그때 문득 진석이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접시에 부딪히는 금소금이 날카롭게 정적을 갈랐습니다. 네. 성희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옛날 생각이 나서 말이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윤지혜가 떠났을 때, 윤지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성재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갑자기 그 여자는 왜요? 성희가 애써 침착한 척 되물었지만 목소리에 섞인 파동까지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연히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진석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여유롭게 성희를 응시했습니다. 당신 윤지혜가 왜 떠났는지 정말 몰랐어? 여보, 그게 무슨... 당연히 모르죠. 바람나서 나간 여자를 제가 어떻게... 정말? 진석이 입꼬리만 올려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 서늘한 냉기에 영란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엄마의 거짓말을, 그 추악한 바닥을. 안 돼. 이제 정말 끝이야. 영란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났거든. 성희의 손에서 나이프가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윤지혜를요? 그래. 고성희. 내가 다 말하기 전에. 진석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그래서 더 잔인하게 성희의 귓가로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한테 해줄 말은 없어? 마지막 기회야. 성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전잘. 없어. 정말. 진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영란은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행복을 가장했던 가족의 식탁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안내 데스크를 짚으며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땀으로 젖은 등은 이미 축축했습니다. 헉! 헉! 이지혁 환자 어디 있습니까? 이지혁님, 지금 병실에 안 계시고 옥상 정원 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옥상? 상철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발목을 잡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워 비상구 계단을 네 발로 기어오르듯 뛰어 올라갔습니다. 제발, 딴 생각만 마라. 지혁아, 제발. 철문 손잡이를 잡은 상철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끼익 녹슨 쇠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위태롭게 서 있는 등 지혁이었습니다. 난간 끝에 매달린 저 얇은 환자복 하나가 상철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상철이 다가가려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평생을 가장이라는 짐을 지고도 묵묵히 버텨왔던 그 넓던 어깨가 아이처럼 작게 흐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려주세요. 흐흑.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온 것은 짐승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나 억울해서 못 죽겠어요. 이제야 겨우.
제자리를 찾는데 지역이 난간을 움켜쥐며 하늘을 향해 토해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가족들 챙긴 죄밖에 없는데 왜 하필 나냐고. 그 처절한 절규가 상철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억지로 삼키느라 목구멍이 뜨거웠습니다.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평생 힘들다 소리 한 번 안 하던 놈이었습니다. 유학 가고 싶다는 말도, 사고치고 빚 만지는 아비가 원망스럽다는 말도 꾹꾹 눌러담고 살던 속 깊은 놈이었습니다. 그게 속이 깊은 게 아니라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있다는 걸 알면 저 자존심 강한 놈은 죽는 순간까지도 괜찮아요라며 웃어 보일 테니까요. 상철은 철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노안 탓에 흐릿한 액정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글자가 번졌습니다. 지혁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띠링. 저만 치서 지혁이 주머니를 뒤적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 아버지. 문자를 확인한 지혁이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못했어요. 흑, 효도도 못했는데. 먼저 가서 죄송해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통곡하는 아들의 모습에 상철은 결국 소리 없이 입을 벌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벽을 짚은 손톱이 깨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죄송할 게 뭐 있어. 못난 애비 만난 게 죄지. 상철은 눈물을 벅벅 닦아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거친 자리에 서늘한 결기가 들어찼습니다. 똑똑. 당직 의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피로에 찌든 정공이가 차트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으로 얼룩졌지만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을 가진 상철이 서 있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면회 시간 끝났는데요. 선생님. 상철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의사 앞에 섰습니다. 이 지역 환자 보호자입니다. 아, 이 지역 환자분 아버님이세요? 그렇지 않아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압니다. 심장. 이식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 상철이 말을 잘랐습니다. 의사가 당황한 듯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공여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데 대기 순번도 그렇고 상황이 낙관적이진. 검사해 주십시오. 네, 무슨 검사를. 상철이 웃옷을 벗으려는 듯 단추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벼랑 끝에 서나비의 마지막 기도처럼 단호했습니다. 제 심장, 이식 적합성 검사, 지금 당장 부탁합니다. 아니, 아버님, 생체 심장 이식이라니요. 그건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살아계신 분의 심장을 떼어낼 수는 누가 산다고 했습니까? 상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기이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내 아들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뇌사든 사고사든 방법은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님, 진정하세요. 최대한 빨리요. 내 새끼 숨 넘어가기 전에. 제발 부탁합니다, 선생님. 상철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소리가 의국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꺼내놓겠다는 늙은 아비의 절규. 그 무겁고도 처절한 사랑 앞에 의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인은 침실 옆 드레스룸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틀림없어 박진석이 모두 눈치를 챈 거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주친 남편의 눈.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가야 돼. 당장 떠나야 돼. 성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장입니다. 감옥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화려한 사모님에서 죄수복을 입은 범죄자로 추락하는 것만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벽장 뒤에 숨겨진 개인 금고의 다이얼을 돌리는 손가락이 덜덜 떨려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정막 속에서 금고 다이얼 돌아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고막을 때렸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깰까봐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딸깍. 육중한 금소금과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녀는 여행 가방을 펼쳐놓고 금괴와 달러 뭉치를 닥치는 대로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금덩이들이 가방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우진이? 성재? 알게 뭐야? 자식이 눈에 밟히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내 목숨, 내 아니가 먼저였습니다. 친딸 은호를 버리고 의부사들 우진을 이용해 먹고 성재를 협박했던 그 모든 악행의 대가가 턱 밑까지 쫓아왔는데 모성애 따위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다 챙겼어. 여권, 여권. 성희는 허둥지둥 여권을 찾아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손에 쥔 보석함에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떨어져 굴러갔지만 주울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도 이제 끝이야. 성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제 이 문을 열고 나가 차고에 있는 차를 타고 공항으로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잘 있어, 박진석. 26년 동안 잘 놀다 간다. 비릿한 조소를 머금고 성희가 뒤를 돌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 분명 비어 있어야 할 드레스룸 구석 1인용 암체어에 검은 그림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남자. 박진석이었습니다. 여보. 그는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걸까요? 금고를 열고 돈을 챙기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그 추악한 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안 자고, 왜? 진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경멸과 허무가 뒤섞인 눈으로 26년을 함께 산 아내의 민낯을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짐이 꽤 무거워 보이네. 진석의 낮은 목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고 나왔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이건 새벽 3시에 폐물까지 싹 챙겨서 어디 도망이라도 가? 말해봐. 내 허락도 없이 그 많은 짐을 들고 도대체 어딜 가려고 했어? 진석이 성희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마주친 시선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아온 여자와 그 가면 뒤에 흉측한 진실을 마주한 남자. 자식을 살리기 위해 심장을 내어놓는 아버지와 자신을 위해 자식을 버리고 도망치려는 어머니.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과연 지역과 은호,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진석의 차가운 분노는 성희에게 어떤 벌을 내리게 될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